만삭의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숨져 95억 원의 보험금을 남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편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로 최종 판결했는데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 생활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 사건 발생이 된 지가 좀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좀 내용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네, 그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쯤에요. 그 당시에 40대였던 남성 A씨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라고 합니다. 당시 차량에는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아내, 당시 24살이었는데요. 그 아내가 동승에 있었는데 이 사고로 만삭의 아내만 숨졌고 남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형편도 넉넉치 않은 남편이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회사에 25개 생명보험을 들어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숨질 경우에 A씨가 받을 보험금은 9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편 A씨가 보험극을 노리고 자작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엇갈린 판단이 나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그 2심 재판부는 사고 2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은 첫 번째 상고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할 만큼 간접 사실들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3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온 끝에 대전고등법원은 졸음운전을 했다라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의 판단 취지에 따라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즉 이제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이 모두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들과 나눠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다시 이제 대법원이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라 이제 졸음운전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냈는데요. 지금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또 이런 최종 판단을 한 건가요? 네, 그 대법원 2부 그 노정희 대법관 주심인데요. 그 A씨에 대한 제3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또 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위에 의한 것임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남편 A씨는 95억 원의 보험금 지급 받을 일만 남은 거겠네요. 대법원이 그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이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이제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A씨가 당장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A씨가 보험금 95억 원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해야 합니다. 이 민사소송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A씨는 생명, 손해보험사들과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사건 발생 전 A씨의 보험 계약을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고 무효 판단을 내린다면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뭐 또는 일부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이 최종 선고가 나기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 남은 민사소송 결과를 좀 전망해 보신다면요? 네, 그 A씨에 대한 그 3년여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뭐 무죄와 유죄, 극과 극으로 오고 갔는데요.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가 이제 무죄로 나오면서 지금 보험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형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은 그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민사소송에서는 그 보험을 가입한 시기와 가입 당시 A씨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A씨의 졸음운전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과실인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A씨가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상속세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금 전액에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1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뭐 종합해 보면은 이제 뭐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간에 이제 좀 사실관계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일단 어떻게 될지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